네, 안녕하세요. 이번 장에서는 창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창호의 회사마다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여기에 이제 샘플이 쭉 나와 있죠. LG 시스템 창호, 미국식 창호, 독일식 창호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KCC, LG, 한화 이런 창들은 다 요렇게 이중으로 그 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거보다 이제 더 고급 창호도 국내에서 다 생산이 됩니다. 요런 것들이 보시면은 이제 이 유리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재보다 더 중요한 게 요렇게 이제 이 충전재를 얼만큼 보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밴딩 시스템이고요. 이 밴딩 시스템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틀이에요. 이 틀을 어느 정도의 공기방을 많이 줘서 단열이 되게 하느냐가 이 창호 그 시공의 핵심이고 가격의 차이가 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나 이중 유리했어, 삼중 유리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창호가 공기방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바가 다르죠. 바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바의 사이즈가 다르고 공기방의 숫자가 달라요. 그리고 이 유리에 보시면 이제 이 유리의 두께가 다르고 여기는 이제 삼중 유리예요. 가운데는 얇은 거를 넣기도 하고 밖에는 두꺼운 거를 넣기도 해요. 이렇게 창호마다 비밀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소비자분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창호는 우리나라 전국 시공하는 지역 중에 남쪽으로 가면 창호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이렇게 이제 그 북부 쪽으로 가면은 아마 이제 좋은 창호를 다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창호 시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창호는 이 공기방이 많고 바가 넓고 이 유리의 숫자가 많고 충전재가 좋고 밴딩이 잘 되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저렴한 거는 이제 국내산 제품들이에요. 요거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독일에서 들어오는 이제 요런 창들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에 곱하기 3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창호에서 이제 오는 그 가격 부분은 요러한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공도 달라요. 시공도 이 국내산 우리 LG 같은 경우에는 피스를 박아서 창틀에 고정을 시키고 폼을 쏘는 정도의 마감이라면, 얘는 이제 독일 창호 같은 경우에는 팽창 밴드라고 요렇게 이제 압축이 되는 요 밴드가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시공을 해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후에 나무가 말라도 얘가 이렇게 펴지면서 새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쓰는 기물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자재에서도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호가 무조건 프레임만 좋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시공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 창호를 이렇게 이제 화이트 컬러를 많이 프레임을 사용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 틀 자체가 색깔이 들어가 있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틀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또 이제 도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이제 색깔을 칠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페인트를 입히는 도장 작업이 된 제품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랩핑이라 그래서 밖에다가 필름지를 입혀주는 거예요. 컬러를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이렇게 필름지를 입혀주는 거예요. 하얀 프레임에서 이렇게 랩핑이 같다. 그러면 랩핑하는 과정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요. 이 도장이 같다. 이 도장도 이 하얀 틀에서 한 번이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시는 느낌에 따라서 좀
그 가격대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쇠로 틀이 있죠. 이게 이제 거의 사람의 뼈대처럼 이 창호의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아르곤가스가 충전이 되는데 이 충전재가 빠져나가는 거를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충전을 똑같이 충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충전재의 기능이 내가 10년을 갈 수 있는지 20년을 갈 수 있는지 50년을 갈 수 있는지도 요런 마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호의 선택에서 내가 에너지 몇 등급의 창호를 갈 것인가, 어느 스펙을 가지고 이제 창호를 시공을 할 것인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건축비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바란스를 좋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뼈다귀도 튼튼하고 창호도 좋은 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가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맞춰서 금액대를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창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 장은 창호와 도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현관문이 아니고 방화문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창틀이 있죠? 이 창틀에 이제 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국산 창이기 때문에 이 창호 사이에 창틀을 넣고 창틀 사이에 이게 이제 이지실이라고 있어요. 이 이지실이 뭐냐면 테이프인데 아주 강력해서 금속성이 약간 가지고 있는 그 테이프인데 얘를 이 벽면에 붙이고 이 창호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금이 아주 깔끔하게 되게끔 이 이제 창틀에 실을 시공을 해요. 그리고 창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이제 여는 문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픽스창, 밝기창. 아, 여기는 좀 어두우니까 요즘은 집에 어두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집 곳곳에 다 픽스창을 넣어줘요. 여기 현관문에도 픽스창이 이렇게 길다랗게 들어갔죠.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답답하지 않고 깜깜하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여기 픽스창이 들어가고 여기 거실에도 이렇게 픽스창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전면에 발코니 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면이 창호의 면 중에 가장 또 고급지고 또 단열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똑같이 LG창을 사용을 할 때도 여기는 이제 1등급을 쓰고 이런 데는 2등급을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격대를 맞추는 거죠. 지금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200에 900 정도 사이즈의 큰 창이 들어갔는데, 창은 예전에는 야, 창 크게 내지 마. 야, 창 많으면 추워.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은 이게 새마금과 창호의 수준이 이렇게 고퀄리티가 되면서 창호를 많이 내도 단열이 무너지지가 않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호의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뭐 새마금도 잘해야 되고 시공을 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관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방화문도 외부로 통하는 문에 대해서는 이제 다 중요한 부분인데 현관문이에요. 현관문도 얘네들이 다 등급이 있어요. 어느 정도 몇 급의 현관문이냐. 자, 등급이 있고 얘네들 또 스펙이 다 달라요. 얘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거, 얘는 이제 국내 제작, 얘는 독일에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얘가 현관문이 뭐 궁전의 현관문처럼 작품이 되는 현관문부터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가 딱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현관문은 이렇게 이제 좌소대, 이 위에 보면 상소대라고 있어요. 이런 걸 대면 웅장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이제 좌소대, 우소대, 상소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제품을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뭐 창호는 비싼 게 좋다. 또 이 현관문은 비싼 게 좋다. 비싼 게 좋은 거는 맞지만 내 예산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니까 단열 성적이 나오는 현관문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제 창호 부분과 이제 그 성적이 나오는 현관문, 외부 통하는 현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